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주머니에서 돈을 안 내놓으면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묶어놓긴 했는데. 거꾸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압류는 했는데 네. 이제 근데 내가 이제 밤에 찾아가서 거꾸로 들면은 그거는 이제 폭행이나 이런 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 사적보제 안 됩니다. 사적 보제는 안 되고 법원에 찾아가서 이제 제 좀 거꾸로 들어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민사소송이 말하자면 그런 건데 그건 너무 네. 오래 걸리지 않아요? 민사소송이요? 네. 뭐 요새는 이제 법원이 이제 관할이 어디냐에 따라 이제 다른데 이제 통상 서울중앙의 경우에는 이제 1심 이제 소장 제출하면 보통 1심 판결까지 한 8개월? 6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기다리기에는 굉장히 긴 맞아요. 시간인데 맞아요. 사실은 다행히 이제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3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소장을 제출하고 그게 이제 이제 피고한테 송달이 되기만 하면 이제 증거가 확실하고 이거는 변론기일을 열어서 다퉈봤자 원고가 승소를 할 것이 이제 이름분명하다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제 바로 법원이 결정을 내려줘요. 이제 이건 뭐 판결문은 아닌데 이제 이의하지 않으면 피고가 이제 그 판결문하고 이제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심지어 맞아요. 이제 집행도 바로 되거든요. 이걸로는. 뭐 너무 이제 절망하지 마시고 예, 또 무조건 1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이제 얼마 정도인가 이런 걸 다 따져서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 아까 그 제가 가압류 이야기할 때 살짝 이제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김지선 변호사님께서 이제 1심 소송만 했을 때 6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가압류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제출되고 나서 한 뭐 2주 안에는 보통 나와요. 그래서 그 가압류를 일단 우선 한 다음에 이제 소송을 이제 좀 기다리시는 게 좀 현명하고요. 소송 기다렸다가 이제 그때 재산 이제 집행하러 가야지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재산이 없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 이게 있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면에서도 가압류가 꼭 필요한 거예요. 가끔씩 이런 거 좀 물어보세요. 아까 지금 김지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어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네네. 변호사 꼭 있어야 되는 건지. 네. 이거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 위한 네, 내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질문을 받는다라는. 오케이. 아니, 저도 사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고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본인이 가서 이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헌법에도 있는 권리예요. 내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 소송의 당사자로서 어떤 법관 앞에서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가서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리고 이제 소송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과 처음 해보는 사람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편리상 이제 변호사 선임을 많이 하고요. 이제 원칙적으로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예외가 있는데요. 이게 소액 사건인 경우에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 혈족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 여기는 법관의 이제 그 허가 없이 이제 소송 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소액 사건 3천만 원. 네네, 맞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소송에서는 그리고 이제 1억 이하의 소송에서는 이제 법원이 이제 허가를 하면은 일정한 이제 친족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의 뭐 지배인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좀 특별히 이제 의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관이 이제 허가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소송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김지선 변호사님이 저한테 억울한 게 있어서 저한테 소송을 하시는데 한 100억 인지 때만 몇 천만 원 나오고 제가 뭘 그렇게 많이 밀렸다고. 그런데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본인이 최고 전문가신데.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하면 되는 거죠. 참고로 근데 약간 여담인데 저 학교 다닐 때 실제 저희 어머니 소송을 제가 했었어요. 이겼나요? 오. 이겼습니다. 이겼나요? 역시 그때부터 이렇게 딱 싹수. 법대생일 때부터 이렇게 가족의 일을 구제하고 근데 이게 현실적인 이제 딜레마가 다들 느끼시겠지만 액수가 굉장히 작은 소송들이 있어요. 몇십만 원 이제는 뭐 100만 원 쭉 넘고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 변호사 선임하기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네가 법대에 갔으니 이제 뭐 직원 이기가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성공 보수는 받으셨나요? 특별히 못 받. 맛있는 아침. 네, 밥은 먹었던 것 같아요. 뭔가 먹을 건 사줬었다고. 성공을 받았군요. 일단은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사소송을 일단 제기하면 약간 뭐 이제 합의는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사실 이제 소송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양쪽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송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소송 진행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기엔 1,000만 원이었는데 상대방 2,000이었고 근데 들어보니 이것저것 해보니까 1,500이 맞더라라고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고 하면 서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고 꼭 액수가 이제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그 소송과 관련해서 이제 그 합의사항에 다른 조건을 붙여서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소를 제기해서 상대방이 야 무슨 말이야 하고 이제 달려든 상태에서 소치하를 하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해요. 그쵸.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거 패소 판결을 받을 실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데 대부분은 소치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게 뭐 네. 일반적인 일단 골치 아픈 일이 없어지는 거고. 예. 근데 한 가지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소치하를 그냥 1심 조금 진행하다 소치하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소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있는 그쵸. 건데 1심 판결이 선고가 되고 나서 소치하를 하면 이제 다시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소치하 근데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의를 하긴 하고 네. 그리고 그게 소송이라는 게 계속되면 사실 너무 막 피곤해요. 피곤하고 네. 마음 아프고 막 특히 귀찮고 개인이 이런 게 당사자면 너무 맞아요. 일상생활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민사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민사조정이라는 제도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민사법원에 이제 조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위원회라는 어떤 조정 전담을 하는 이제 그쪽에서 그 양측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조정안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 조정안을 두고 양 당사자가 이제 둘 다 오케이를 하면은 그게 합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양 당사자 중에 한 명이라도 이의 신청을 하면은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사실은 이게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김진선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던 이제 6개월, 8개월 이렇게 기다릴 필요 없이 금방 끝나는 건데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은 결국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또 민사소송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질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요새 특히 그러니까 이 조정이라는 게 소송이 일단 계속되고 나서 당사자 조정을 이제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 법관이 이제 판사님이 직권으로 이제 조정 절차에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당사자들이 다 안 하겠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변론 절차로 돌아가는 건데 근데 요새는 뭔가 합의를 양 당사자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다고 이제 판단이 드시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1회 변론 기일 전에 아예 조정을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아마 조정이 아마도 더 이제 좀 친숙하게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조정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판결은 뭐 항소라든지 뭐 그런 게 가능하지만 조정은 한번 확정되면 끝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정안에 이제 오케이 할 때는 이건 이제 영원히 절대로 못 돌리는 거라는 거는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조정이 웃긴 게 그 당사자 간에 이제 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거는 법적인 그 지위가 있는 권리잖아요. 근데 그 조정 조항에는 사실 뭐 다른 것도 사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제가 본 제일 재밌는 조정안은 이게 뭐 어떤 관계 그 원피고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동업자였던 것 같은데 친한 사이. 근데 피고는 뭐 달 1회 이상 뭐 원고를 뭐 어깨를 주물러 줘라. 이런 게 진짜 조정 조항에 있었던 거예요. 낭만적이다, 되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뭔가 무슨 맥락에서 사실 그런 조항이 들어간지는 제가 대리한 사건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청구 내용 자체가 어깨 주물러 달라는 청구였나? 근데 원래 그런 이렇게. 청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뭐 그러게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모 자식 간이면 뭐 주 1회는 뭐 안부 전화를 한다 이런 것도 이론적으로 조정 조항에 다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당사자 간의 뭔가 그 대승적 해결, 뭐 화해, 화합 이런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김지선 변호사님 혹시 소송 말고 좀 간소한 절차도 있긴 있죠. 간소한 절차요? 예. 아, 지급 명령 신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이것도 이제 소액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송달돼서 이제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제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이제 판결문이랑 동일하게 법원에서 효력 인정받고 이제 집행문 받아서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네. 여러모로 아까 말씀드린 이행 권고 명령도 그렇고 소액의 경우에는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을 게 명확하고 상대가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지급명령 신청을 적극 활용해 보실만 하죠. 네. 뭐 민사 소송 오늘 좀 얘기 드리려고 한 건데 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그때 이제 좀 재밌게도 하고 좀 그러고 싶은데 이제 이번 주는 좀 재미없나? 유익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유익한. 뭐 그 지난주에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그 방송도 마무리해야 되고요. 그 화요일 밤 11시에 JTBC에서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네. 다음 주에 또 어떤 멤버로 찾아올지 모르겠는데 저희 창천 미팅룸 멤버들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안녕히 봬요. 계세요. 감사합니다.